첫 번째 주인공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 중에 한 명인 이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민수 최고가 최근 돌연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라며 이 강경한 보수 입장에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턴인 셈인데 그러자 전한길 씨 등이 장동혁 대표 우리와 선 끊을 건지 윤 어게인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히라라고 시안을 통보했는데요. 공교롭게 그 시안 안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 탄핵, 그리고 절연,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전부터라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그 입장을 제가 가볍게 함부로 바꾸거나 그 입장을 번복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절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늘 분열의 시작이 됩니다.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전한길 씨가 3일 안에 입장을 밝혀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내 입장에 변화 없다라고 답한 셈이 됐습니다. 윤 어게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이냐? 내 입장은 변화될 게 없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결국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설 민심에 영향 줄 수 없는 기대 이하의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게 몇 달째냐. 장 대표도 노선 변화 의지가 있지만 지지층 반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한 건 아니겠냐 등등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과 함께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인 건지 윤 어게인과 절연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다 내지는 결국 전한길 씨와 같은 궤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전한길 씨가 김민수 최고를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민수 최고는 전한길 씨에게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오늘 사실은 낮에 김민수 최고위원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대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의 발표가 장 대표님의 의중이냐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박성훈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 지방선거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래요. 그러기 위해서 윤 어게인이 전략적으로 좀 당장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영춘 변호사님, 그래서 입장이 도대체 뭐예요? 글쎄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리더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찍어줘요. 내가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어디에 도착한다, 광화문에 도착한다. 저희 집에서 저 내비 켜고 왔거든요. 근데 왜 내비를 갖다 킵니까? 그 길을 몰라서 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내비를 갖다 키냐면은 몇 시쯤 도착할 건지를 내비가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반포대교를 건널 것인가, 잠수교를 건너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몇 시쯤 도착할 것인가, 8시 반에 도착할 것인가, 8시 40분에 도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또 곽규택 의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정신 차리고 딱 보면 다시 그 자리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가 장동혁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전한길.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조금
어떻게 가는 게 그 지금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인가, 그다음에 그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일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 좀 헷갈리는데 김유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래서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최고는 이른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다가 돌연 어느 유튜버에서 이제는 윤어게인으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전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부정선거와도 선을 그었더니 전환기 씨를 만나서 전환기 씨가 거의 따진 건 아니에요. 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좀 멀어진 필요가 있다. 선거 전략상 그러면 저류는 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 궁금해서 또 보니까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전류는 분열의 프레임이다. 그거 하자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면 입장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전륜이 분열의 프레임이면 제명은 통합의 프레임입니까? 다 제명시켰잖아요. 당내 통합도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인지 지금 행태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각자 그냥 널뛰듯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김민수 최고 입장만 좀 좁혀보면 네. 윤어게인으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부정선거는 믿는 사람 없다. 라고 하더니 그걸 주장하는 전환길 씨한테 가선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좀 멀어져야 돼요. 형님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본심은 아닌데 멀어지는 척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국민 기만이죠. 그거는.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뭔가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다가 하루아침에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전환기 씨 만나서는 전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 예. 그런데 전략을 막 이렇게 다 노출해도 됩니까? 전환기 씨는? 이거 비밀인데. 비밀인데,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말까지 다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환기 씨는 사실 국민의힘에 이게 전략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유튜브에서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모든 걸 공개하면서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전환기 씨를 당의 지도부가 만나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전략인데요. 이러면서 또 뒤로는 사정하고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 지금 봐달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가. 최고위원은 이런 말하고 당대표는 또 다른 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뒤에 가서는 그 최고위원이 또 딴 얘기하고 전환기 씨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을 위하는 발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저거는. 그럼 김민수 최고는 윤어게인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윤어게인과 분리되는 듯해 보이는 발언을 취했다. 하지만 속내는 여전히 윤어게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지금 그 소위 전략 아닌 전략을 다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작전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속내를 다 이미 들켜버렸다. 그래서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전략에 대해서.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 낱말은 절연이요, 반말은 기다려달라.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비겁함이다. 전유관 씨와 윤어게인 세력은 정리의 대상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환기 씨를 비판한 게 아니라 김민수 최고를 비판한 거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요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은 양립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카테고리를 다 보듬어 안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건 과욕이죠. 양태현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도 과욕이다. 이 전략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만 누가 맞다 그러다의 가치 판단을 떠나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선거 전략상은 어떤지 좀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강경한 지지층들이 김민수 최고가 전략적으로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선을 그으면 그분들이 아 전략이구나 라고 양해해 주실지 선거 전략상 그래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윤호개인으로 선거 치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김민수 최고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그걸 비판해왔던 기존의 보수 지지자들은 아 이제 달라졌구나 찍어야지 라고 표를 주실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선거 전략이잖아. 성공해야 되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양다리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윤 어게인 하는 분들과 또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분들이 사실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 시장 말이 맞다. 그렇죠. 사실 이게 아니니까 저는 전략적 모호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양다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임을 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사실 이게 정말 이게 국민의힘 당원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를 전환기 씨가 또 다 방송 나와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당원들은 굉장히 자괴감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나는 비상계엄 그 정당하다 탄핵하면 안 된다 해서 아예 그냥 그 윤호개인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극단적인 생각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절연을 하고 정말 나는 그 중도 보수의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시든지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참 이도저도 아닌 거는 누가 모릅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마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아마 본인만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계는 것 같아요. 장동영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말이죠. 사실 이런 조언은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저는 이대로 가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의 반응들도 한번 보시죠. 신동욱 최고위원. 아 의미 있는 발언이다. 당성 지지층에게 이해를 호소하는 취지다라고 평가했고요. 박정아 의원은 해석이 안 된다. 얼굴을 확확 바꾸는 중국의 변검이 떠오른다. 안상훈 의원은요. 윤호개인과 정치적 위장 이혼, 오염된 메신저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등등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조갑재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극우 연가시는 국민의힘을 숙주로 삼아 살다가 음모론을 퍼뜨려 미치게 만든다. 국힘은 구구파의 숙주가 됨으로써 영혼을 빼앗겨 미친 자살의 길을 달리고 있다. 라고 굉장히 좀 강경한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선거 전략, 알고 봤더니 선거 전략이라는 전환길 씨의 발언 김유정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거 비밀이었는데 전환길 씨가 얘기해버려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지금 힘들어진 상황인데 당내에서 이제 큰 선거 앞두고 계신 곽규택 의원님은 좀 어떠십니까? 예, 다른 정당의 집안 싸움은 참 재밌게만 보였는데요. 네. 우리 정당의 집안 싸움은 참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최근의 정치 환경이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이제 개딸이라고 통칭을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윤어게인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 요구사항, 당에 대한 요구사항이 과연 통일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전환길 씨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한 것도 김민수 의원이 저렇게 말을 했을까? 조금 저거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전략상 한 발언이다 말하는 취지. 예, 다만 우리 지금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다양한 그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층을 갖다가 이렇게 배제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금 시기라고 보여져요. 다만 선거를 볼 것이 아니고 선거 이후에 조금 당이 가야 할 방향을 길게 본다면 이번 국면에서 좀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마침 저희 채널A에 정치 시그널에 김민수 최고가 출연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보시죠. 윤 어게인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고 자유와 법치를 외치고 있는 수많은 보편적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외침이 철저하게 무시한 채 윤 어게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재단되고 있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는 고립된 구호를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더 큰 담론으로 이야기하자는 제언을 국민들께 드렸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변호사님. 글쎄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뭐 계속 윤 어게인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잖아요. 돌아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 자리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보편적 국민들이 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60%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을 지금 찍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기본적으로 정세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그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다리가 문제가 있는데 왼쪽 다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다리를 갖다 다 잃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그 핵심적인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저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그 수준을 갖다 찍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불과 며칠 만에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하더니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 발언은 윤 어게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이다. 윤 어게인은 일반 국민이다. 그 모욕하지 마라. 이게 불과 며칠이잖아요. 네네.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했던 분이 윤 어게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대다수다. 이게 지금 양립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생각 들었다가 오늘은 이 생각 들고,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갈대인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인데 저런 분들이 그 지도자라고 이끌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휙휙 바뀌면 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수 최고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 발언입니다. 상식적 국민이 윤 어게인으로 프레임이 됐다. 그럼 이 말은, 오늘의 이 말은 김정은 의원님, 윤 어게인과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말인데,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이니까. 근데 불과 며칠 전에는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 못 치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윤 어게인이라는 표현이 극단적이 아닌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라는 거잖아요. 저는 보편적 국민들, 또 상식적인 국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또 전환기 씨가 다 공개를 해버렸고, 뒤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꼬이는 것 같아요. 스텝이. 전략이 꼬였다. 예, 전략이 이미 노출돼 버렸고, 이거를 다시 또 봉합하려 하니 본인 말을 스스로 또 뒤집어야 되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보수 언론이 굉장히 쓴소리, 충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수용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결과가 없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보수 언론에서 뭐 진보 진영이나 중도적인 언론을 차치하고라도요, 계속해서 이건 아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쓴소리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여전히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런 궤변 저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주호영 부의장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당이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는 민심이라는 등대를 보고 가야 된다. 좀 굉장히 적절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심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의원이 보편적 국민의 정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엉뚱한 궤변이잖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방향으로 안 가겠다고 저렇게 또 하고 있고 말 바꾸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당원들, 또 목소리 내지 않고 있는 의원들도 참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성국 씨에게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그러니까 친한파의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서울시당이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 내란죄 처벌받은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고성국 씨가 이의 신청하면 이게 중앙당의, 그러니까 당의 윤리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계신 그 윤리위로 갑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자동 제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면은 고성국을 살리려면 중앙당 윤리위가 개입을 하는 거고, 고성국을 살리지 않으려면 중앙당 윤리위가 개입을 안 하게 되는 거군요. 어떻게 될까요, 양 변호사님? 저는 이번 행태가 사실 그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계속 장동혁 지도부에 비판했던 행동을 사실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굽니까? 약간 친한파라고 알려진 배현진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서울시당 윤리위원장도 최근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했고 김경진 전 의원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찍어 눌러서 제명시키듯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부에 비판해왔던 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윤리위에 보내서 제명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윤리위원회가 정말 이제 정적을 죽이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아마 저거는 당연히 고성국 씨는 이의 신청을 해서 또 아마 이제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저것과는 아마 다른 판단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정적 죽이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 글쎄요, 보수 정당이 좀 몰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공교롭게 또 윤어게인과 고성국 씨가 접점이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도 좀 향후 지켜보겠습니다.